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스 앤 더 시티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뉴욕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 분들도 뉴욕은 미국이 아니고 그냥 뉴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 휴스턴에 살고 계신 조이님과 게스트 인터뷰를 나눠볼까 해요. 코너 속의 코너가 되겠죠? 독스 앤 더 시티의 이제 버전이 되겠죠? 첫 번째 버전인 독스 앤 더 휴스턴. 조이님은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골든두들 친구를 반려하고 계시고 지금은 남편분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지 올해로 7년째 되시는 미국맘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큰 만큼 주나 도시마다 문화도 다르고 사실 휴스턴 되게 큰 도시인데 한국에는 약간 생소한 또는 신기한 이런 도시인 것 같아요. 새로운 휴스턴에 사시는 분의 현지인 반려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멋진 조이님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이님은 저의 1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세요. 무려 20대 시절에 태권도 2단을 딸 만큼 열정과 에너지와 근성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돈 주고 딴 거 아니냐고 놀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훈련도 하고 혈기 넘치는 10대와 대련하면서 여기저기 다리에 먼저 들어가면서 열심히 딴 태권도 2단 유단자입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운동에 꽂혔다고 해요. 제가 그 운동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도 곧 해보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미국인 조이님의 자세까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이님을 초대해 볼까요? 조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코 씨의 오랜 친구 조이입니다. 현재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온 지는 7년이고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휴스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친구예요. 저희 방송이 아시겠지만 본격 지인팔이 방송이거든요. 하다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까지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7시 40분, 무려 아침 7시 40분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휴스턴 몇 시예요? 토요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이렇게 먼 타지의 시차도 다른 그녀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독스앤더 시티 이 채널에 저의 고등학교 친구 이런 찐친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저도 많이 설레네요. 녹음 수업도 되게 협박처럼 했어요. 전화해서 다짜고짜 내 생일 선물로 방송 녹음 좀 해줘.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친구가 너무 착해요.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채널인 독스앤더 시티. 오늘은 독스앤더 휴스턴.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과 가족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저희는 세 가족이고요. 구름이까지 포함하면 네 가족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희 남편과 현재 주니어 하이에서 6학년인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16일 미주리에서 태어난 저희 사랑하는 막내 아들 구름이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7년이 되더니 발음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7년이나 됐어요. 네, 맞아요. 엊그제 벌써 같은데. 7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하면 곧 돌아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 터를 아주 잡으셨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희정님. 그러게요. 본명을 얘기해버렸네요. 저희 감사합니다. 친구님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어가지고 조이랑 찰떡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 우리끼리 이렇게 칭찬을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러니까요. 어색하네요. 자, 일단 저의 두 번째 질문. 제가 네. 구름이랑도 영상통화 몇 번 했잖아요. 네. 네. 구름이 진짜 귀여워요. 구름이 진짜 구름 같아요. 하얀색 약간 테디베어 인형 같기도 하고. 근데 구름이 작았을 때도 봤었고, 코코보다 더 커졌을 때도 봤는데, 지금 구름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구름이는 한 70파운드 정도 나가는 대형견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30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 음, 두들이라는 종이고, 네, 골든 리트리버의 털날림을 힘들어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빠는 스탠다드 푸들이고 엄마는 골든 리트리버라서 스탠다드 푸들이 덩치가 좋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보다는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산책할 때, 네, 좀 힘들긴 해요. 아, 맞아요. 제가 뉴욕에 놀러 갔을 때도 골든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한국도 네, 그렇지만 미국도 선호하는 견종들이 조금 있는데 또 골든두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견종 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골든 맞아요. 리트리버도 인기가 많아요. 털날림이 털날림이 많기 때문에 푸들 견종이 보통이 아니죠? 아무래도 푸들 견종이 네, 아무래도 털에는 조금 관리가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많이 브리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골든 맞습니다. 리트리버와 푸들을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성격이 푸들의 성격과 골든 리트리버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이 갓. 어, 구름이 누나, 이제 no. 방송 출연하고 싶구나. No. 우리 걔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아, 지짐이 괜찮아요. 잦은 저희 아이예요. 좀 꽤 발랄한 편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물론 목소리가 크지만 뭐 목소리 크다고 귀엽지 목소리가 많이 않진 크죠. 않습니다. 말이 막 꼬이네요. 너무 짖네요. 잠깐. 우리 걔가 왜 이럴까? 이러지 마. 지금 아빠, 저희 아빠. 조이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계세요. 제가 지금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무척 당황하셨어요. 제가 오 마이 갓. 설명드리긴 했어요. 저희는 이제 홈 레코딩 오 방식이라서 마이 갓. 사실 저도 녹음할 때 죄송해요. 저희 고양이들 괜찮아요? 저희 고양이들 스크래치 하는 소리, 저희 강아지들 사료 씹는 소리 이런 소리들도 들어가서 아주 정겨운 방송이라 그럼 이렇게 귀여운 5살 배기 구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강아지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국에는 뭐 아쉽지만 펫샵도 아직 많이 있고, 물론 많은 분들이 네, 보호소나 이런 데서 입양을 하시기도 하는데,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네. 좀 반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주는 법으로 펫샵을 금지해서 뉴욕의 경우는 주로 많이 입양을 하시고, 보호소나 한국에서도 많이 입양을 가고, 그런데 휴스턴은 어때요? 제가 처음에 구름이를 입양했을 때는 제가 크게 개에 대한 상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아이가 외동이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좀 타개할 목적으로 입양을 하려고 구글에 알아봤더니, 개인 브리딩 하시는 분이 하는 곳이 있었고, 이제 거기를 가서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완전 이제 저희 새끼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신발을 깨끗한 걸 신고 와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좀 깔끔하게 브리딩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아이가 구름이었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저희는
일단 펫샵에서 그 강아지를 판매하거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게 주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 주법이 198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음, 대신에 이제 펫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이독이나 아니면은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는 개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벤트처럼 주면서 약간 뭐랄까 입양을 권고하는 정도의 이벤트를 한 번씩 열긴 해요. 그리고 쉘터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자기 집과 어울릴 만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입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음. 있습니다. 쉘터라고 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보호소 같은 곳이 되겠네요. 네네. 음, 그 보호소마다 이제 그러면, 보호소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진 않아요. 그 펫샵에서. 너무 좋네요. 보호소는 이제 네네 보호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개가 그 기저귀를 한참 했었을 때가 있어요. 실내 배변을 할 때 지금은 완벽히 실외 배변을 하지만 실내 배변할 때 썼던 것들이 아직 그 남아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보내기도 하고 강아지 용품을 저희가 도네이션 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구름이는 브리딩, 전문 브리딩 하시는 분한테 이제 입양을 받아온 경우고, 브리딩 네네. 후에, 네. 구름이는 몇 개월 때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3개월쯤에 집에 오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는.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저희가 산책을 시키진 않았고 거의 한 6개월 가량을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사회성 훈련을 좀 했었고요. 아, 저희 조이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신 경험이 없는 강아지 초보이신데, 미국에 가서 무려 대형견인 골든드들을 이제 입양을 해서 아기 때부터 이제 키우신 거잖아요. 정말 애 육아만큼이나 개 육아도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그럼요.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구름이 어렸을 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저희 개가 상당히 피키해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도 항상 원하는 거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가게에서 그걸 사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조그만 샘플용 강아지 사료를 사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애가 너무 먹지를 못해서 닭가슴살도 삶아보고 고구마도 삶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사료를 찾게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 간식 같은 것도 아무거나 안 먹어서 간식도 아무거나 안 먹어서 제가 이제 주로 사주는 건 돼지 귀로 만든 건조된 돼지 귀인데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돼지귀를 보고 좀 놀라기는 해요. 아, 그렇죠. 실물 돼지기를 눈앞에서 보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 강아지, 특히 대형견 키우시는 그쵸. 분들은 돼지기 간식이 좀 흔한 편인데, 소형견들도 잘 안 먹으니까 대형견들이 많이 먹고.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구름이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나 봐요. 원래 리트리버들은 식탐이 많아서 정말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없어서 못 먹고, 푸들은 좀 음, 입이 짧아요. 저희 초코가 그렇고. 아, 그러니까 초코는 네. 사료도 좀 가리고 잘 안 먹기도 하고, 음, 간식도 이제 냄새 맡고, 뭐 고개를 갸웃갸웃했다가 먹기도 하고, 우리 코코 리트리버 친구는 그냥 간식이 손에 보이면 언제 줄까 막 옥매불망 쳐다보고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음, 보면 구름이는 약간 입 식성? 식성은 엄마 쪽을 닮았나 네. 싶은 생각이 좀 아, 드네요. 아빠가 푸들이고, 아, 엄마가 아빠가 리트리버. 푸들? 아빠 쪽을 네. 닮았나 보다. 근데 또 엄마의 성향도 있어요. 항상 뭐를 흥분을 하거나 자기가 뭔가가 있으면 항상 입에 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음, 자기 인형을 입에 물고 사람이 온다거나 누가 반가운 사람 했을 때 입에 물고 마중을 가더라고요. 아, 그런 애착 게 이제 인형이 항상 입에 뭔가를 있구나. 물고 있는 게, 예, 애착 인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인형을 소중히 할 텐데 솜이 다 없어졌어요.
조금 애착은 나가죠. 하지만, 애착은 하지만, 네, 소음은 그럼 애착 없어요. 인형이 음, 몇 번 바뀌었나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줄 때마다 뜯으니까 이제 그냥 뜯은 채로, 뜯긴 채로 그냥 놓으라고 소매 없는 채로 이제 물고 다녀. 아,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 장난꾸러기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아, 큰 강아지와 또 남자아이 육아. 우리 조이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참, 조이님의 육아 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고생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아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제 학년 좀 올라갔고, 구름이도 이제 다섯 네, 살이니까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 조금 괜찮나요? 어때요? 네네. 아이는 이제 중학교를 가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혼자 알아서 제가 2시간만 싸주면 알아서 버스 타고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름이는 이제 집에 저랑 항상 같이 있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애가 캄하고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아저씨가 왔을 때나 그럴 때만 조금 짖고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한 온순한 친구예요. 사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키우기 쉬운 네, 아, 그런 종이죠. 그렇구나. 아, 그럼 요즘에 한국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제 서포터도, 뭐 서비스도 이렇게 해서 리트리버 종을 시각 안내견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미국도 그러면 골든드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네, 네, 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네. 이제 교배가 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각 그럼 골든두들도, 장애인들이 이제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아, 위해서 그렇죠. 털이 이제 날리지 않는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그 털에 대한 그 알러지도 좀 없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종이어서 그렇게도 이용이 되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남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개들이어서 왜냐하면 엄마도 똑똑하고 아빠도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어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골든두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 미국은 서비스 독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 독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내면적으로 마음이 아픈 친구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마트나 공항 항공기에는 대부분의 개들은 금지가 되는데 서비스 독은 항상 웰컴이거든요. 즉 그런 뭐 그런 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내가 처방을 받으면 서비스 독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서비스 독이 이제 이 사람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도록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높은 개들이죠. 근데 그 개들이 물론 골든 두들도 그럴 수 있지만 골든 누들이 굳이 아니어도 조그만 개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마트나 맞아요. 뭐, 네, 그렇게 한 번씩 개들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 골든두들의 브리딩 교배의 유래가 참, 특별하네요. 그런 알러지나 이런 것까지 네네. 고려해서 됐다라는 것도 좀 네. 특별한 것 같고, 어, 저는 사실 서비스도 영화에서 처음 봤거든요. 되게 신기해서 이게 좀 영화가 조금 약간 갭이 있지만 전 존 윅에서 서비스 독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개를 존 위해서. 윅이, 네, 존, 존 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메인 줄거리 중에 하나가 존 윅의 개를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거기는 약간 동물을 건드리면은 큰 화를 입는다. 약간 이런 그렇죠. 큰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근에 나왔던 4편의 그 존 윅 말고 또 다른 이제 무사 검객이 강아지를 스포츠 종류를 데리고 오는데 서비스 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독이라고 부르는구나. 미국 견종이 상관이 네, 없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는데, 휴스턴에도 서비스 네, 독이 많군요. 네,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사실, 자주 볼 수 있어요. 강아지나, 네, 맞아요. 고양이나 정서적으로 확실히 도움을 주는 면이 크니까, 어린아이들 이제 정서 치료 이런 거에도 좋고, 좀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정서 치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구루미는 지금 다섯 맞습니다. 살이면 뭐 그동안 크게 아팠던 적은 없어요? 구름이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진을 받는 편이고요. 이때까지 검진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치과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어, 그리고 미국은 생각보다 심장 사상충약이나 기타 일반 약들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의사를 굳이 만나지 않고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판매 가능하고, 펫스마트나 이제 펫 이런 딥팟 같은 데서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아플 일이 크게 없고 만약에 이제 백신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떤 마트에서 하루 그 수의사를 부르는 이벤트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바이오칩도 35불이면 심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따로 있어서 어, 집이 부유하고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 사회가. 네. 좋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한국에 네네. 비해서는 조금 다른 점? 네. 네네. 안 그래도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미국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한국은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은 잘 돼 네. 있어가지고. 근데 동물병원은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또 동물병원을 가게 되는 일도 되게 많고, 또 네. 동물병원 한번 가면 비용도 되게 많이 깨지는데, 미국도 병원비가 사람들한테는 좀 사악한 나라인데,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역사회가 그렇게 잘 그래, 지원을 네. 해준다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싼 건 비싼 거거든요. 수술이나 이런 음, 것들을 받을 때는 비싼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불 정도 드는 그 펫 보험이 있어요. 펫 인슈런스를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수술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저희 아이가 다치게 됐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면 80% 정도는 돈을 다시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크게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80%요? 1년에 네. 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 정도를 다 제가 이제 그 클레임을 하면 80%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40달러씩 저희가 그 보험료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있어요. 4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요즘 환율로 치면 5만 네, 원 정도 드는 5만 원 돈인데, 정도. 네, 네. 질병이 걸렸을 때, 이 비용의 80%면 거의 실비보험급? 한국의 네, 실비보험급이니까 네. 되게 좋은 제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구름이는 그렇게 좋은 브리더한테서 이제 네, 출생을 했으니까 그런 선천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와서 크게 아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저희가 그 브리더분의 딸이 미주리에서 수의사셨어요. 그래서 그 음, 굉장히 믿을 수 있었고, 그 출생 신고서라던가 그런 작은 수첩도 구름이 이제 데리고 올 때 받았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런 증빙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구름이가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깨끗한 신발을 신고 오라고 할 때부터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러네요. 아플까봐. 네. 음, 이 아이는 지금 네네. 퓨어한 아이니까 외부 뭐 그쵸. 공기나 이런 먼지나 바이러스 등에서 아플 수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그쵸.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두루미는
산책은 얼마나 시키세요? 제가 알기론 조이 씨네 백야드도 있으시고, 야드도 있어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산책도 자주 네, 하시고 그러세요? 산책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고요. 오면은, 근데 여기 이 동네에는 비가 와도 산책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비가 오면 산책을 좀 안 시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빼기 야드로 내보낸다거나 비가 오더라도, 그리고 비옷이 있거든요. 구름이 비옷이 그거 입고 이제 좀 프런트 야드에서 좀 논다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긴 하는데, 어, 하루에 거의 빼먹지 않고 산책을 30분 이상 하는 편이고, 근데 우리 개가 좀 게을러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집에 가자는 신호를 줘요. 난 더 이상 지쳤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제가 더 걷고 싶어서 개가 싫어해서 집에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내 배변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외 배변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도 꾸준히 나가는 편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보통 이제 오후에 한번 나가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나가는데, 네, 나갈 때 이제 백야드에도 주로 나가서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 근데 겁이 좀 많은 편이어서 밤과 새벽에는 절대 산책하지 못해요. 겁이 많아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겠네요. 아, 낙엽 소리에도 깜짝 놀라기 때문에. 고양이 너무 귀엽다. 아, 제가 전에 뉴욕이나 뭐 출장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가면 되게 넓은 잔디가 깔려있는 독파크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휴스턴은 네. 어때요? 일단 제가 휴스턴 얘기를 하자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거든요. 이 조지 네네. 부시는 굉장히 휴스턴에서는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인데,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석유 사업가이기도 했고, 석유 사업을 하면서 여기 텍사스에서 이제 하원 의원으로 정치에 데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사우디랑 영국 파동이 있었을 때 너무 석유가가 낮아져서 휴스턴이 멸망할 쯤 이분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사우디를 압박하면서 이 휴스턴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사람들은 모두 조지 부시를 좋아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도그파크를 다니는 곳이 이름이 밀리 부시예요. 밀리 부시라는 도그파크인데 그 음, 도그파크의 유래가 조지 부시의 강아지 이름이 밀리 부시였어요. 그래서 우와. 조지 부시와 바바라 부시가 사랑하던 강아지 밀리 부시의 도그파크를 다니고 그 도그파크에 가면 우리 강아지가 수영도 할 수 있는 작은 연못도 있고 그 연못에서 한번 빠지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 차에 태우기가. 그러다 네. 보니까 차에 태울 수 있도록 개를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시키고 보통 수건을 감아서 차에 태우죠. 그래서 저희는 도그파크 거기를 주로 다니는 편이고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도그파크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도 제가 온라인에서 본 거는 그 휴스턴 로켓츠라는 되게 유명한 농구팀이 있거든요. 물론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농구팀에서 주최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허먼 파크라고 되게 유명한 파크이 있어요. 그 파크에서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개 용품을 무조건 준다. 그리고 음, 언리미티드한 어떤 우리 로켓에 뭐도 주겠다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지 부시의 그 개의 이름을 딴 그 파크도 너무 예쁘고 거기서도 사람을 사귈 수 있고 개들끼리도 교감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약속하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 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좋아해주고, 그 골든 듀들이라는 종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무 예뻐해주거든요. 저희 개가 지금 약간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모두 안 나를 쳐다보는 예뻐해야 돼. 사람한테 다가가서 왜 나를 봐주지 않지? 이런 느낌으로 눈빛으로 쳐다보거든요. 음, 네. 휴스턴에도 독파크가 엄청 많구나. 수영을 할 수 있는 독파크는 네.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진짜 큰가 봐요. 진짜 크고 상당히 이제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저희가 그 연못이 깊은지를 모르고 한번 들어갔다가 푹 빠져버린 거. 그리고 자기가 겨우 살아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네, 물을 음, 너무 무서워해서 지금 저희 집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해. 걔도 같이 즐기려고 수영장 있는 집을 일부러 구한 건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제가 저희, 그 라이프 베스트도 사줬거든요. 그걸 입고도 못 들어가. 물에 대한 공포가 이제 트라우마가 됐나 보다. 근데 사실 맞아요. 골든 리트리버가 물트리버라고 해서 수영을 좋아한다라고 다들 그쵸. 알고 있는데, 그쵸. 저희 코코도 수영을 엄청 싫어해요. 물 싫어하는 골든 아, 리트리버 있나 봐요. 아마 물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골든 리트리버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너무 음, 무서워하고 너무 싫어해서 그때가 좀 사실 어릴 때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로 지금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음, 네. 너무 귀엽네요. 물 싫어하는 골든 리트리버, 물 싫어하는 골든 두들. 너무 겁쟁인데 너무 귀엽고 큰 겁쟁이. 이런 근데 느낌이네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밀리부시라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의 사진첩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 진짜요? 정도로 정말 유명하구나. 네, 아마 백악관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하긴, 그 종이 강아지를, 뭐였냐면 네.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페니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본 적 길고 있는 것 예쁘게 같아요. 생겼더라고요. 되게 날씬하고, 다리도 길고, 네, 음, 그러네요. 좀 네, 미국은 약간 그런 강아지들, 좀 의미 있는 강아지들에 대해서 좀 기념하거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 갔을 때 거기도 강아지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도 되게 뭐 음, 약간 사람으로 치면 좋은 일을 하는 의인, 약간 이런 강아지였던 것 같고, 음, 그 9.11 음, 메모리얼 뮤지엄 갔을 때도 그 메모리얼 네네, 뮤지엄에 이제 뭐 경찰이나 소방관들 이제 투입됐을 때 구조견으로 강아지들 돼서 이제 활동을 했던 강아지들, 그리고 그 9.11 사태에 있을 때 마음이 많이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던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독, 이모셔널 이제 네, 서포트독, 네네, 이런 네, 강아지들을 이제 추모하는 이제 사진첩도 있었고,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죽었어요. 구조를 하다가.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음, 메인 표지 사진으로 해서 책도 나오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구조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잘 대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부족한 편인데 미국은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휴스턴에 또 그렇게 유명한 강아지가 있었군요. 새로운 네네, 재미있는 그렇습니다. 정보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구름이는 일단 6개월까지는 집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네네, 돌봄하고 훈련하고 매너 네.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실외 배변으로 배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한국처럼 뭐 새나개 뭐 이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 음, 그러니까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뭐 방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미국에서 저희 강아지는 펫스마트라는 그 용품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서 트레이닝을 6개월쯤 됐을 때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매일 꾸준히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받았었는데, 근데 그 교육이 이제 제가 받아보니까 강아지를 교육시킨다기보다는 오너를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강아지를 트레이닝 해야지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저렇게 시키는 거야 라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고, 이제 클리커 같은 걸 주고, 그리고 이제 잘했을 땐 보상해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법을 제가 배웠고, 이제 집에 와서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고, 그리고 상식이 없었던, 완전 없었던 초보 엄마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카매지고 어떤 알게 되고, 엄마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있고, 그리고 따로 또 그 서치를 해보면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도그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트레이너가 상주를 해 있어서 파티 트레이닝을 시켜준다거나, 그러니까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파티 트레이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명령어 알아듣는 그런 트레이닝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들은 도처에 있죠. 파티 트레이닝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트레이닝은 밖에서 배변할 수 있는 실내 배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파티 트레이닝 받아서 실외 배변을 하는 거거든요. 실내 배변을 하면 아무래도 맞아요. 여기는 미국은 화장실도 건식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싸는 것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밖에서 싸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파티 트레이닝이고, 파티 트레이닝을 하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왜냐면 애가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내 구역이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군요. 아, 그러니까 산책을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배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좋습니다. 아주 강아지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님 아까 말씀하신 강아지 교육이 있지만 이건 강아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의 오너를 교육하는 것 같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프로그램들 얘기하지만 항상 문제는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너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을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시그널을 잘못 읽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항상 끝나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 매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견주님들, 그 오너분들도 진짜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은데 네네. 열심히 하셨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 걔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휴스턴도 진짜 펫 프렌들리한 약간 이런 도시인 것 같아서 그런 법안들도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어린아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리고 뭐 동물, 뭐 약자에 대한 법이 엄청 세거나 뭐 강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뭐 휴스톤도 뭐 특별한 그런 뭐 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놀랬던 거는 저희 이제 동네 개들이 항상 아침에 아이들 버스 탈 때 모이는데 그때 이제 만난 그 개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목줄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목줄과 특히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개를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이었는데 개를 키우면서 많이 이제 그런 공포심이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개들을 보면 조금 겁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네 엄마들이 개를 오히려 풀어놔야 서로 싸우지도 않고 으르렁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그냥 처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줄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뛰어다니고 애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는 거나 그런 게 없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펫을 세인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 게 1989년부터거든요. 이 텍사스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얼마만큼 이 미국인들이 개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의 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가 물론 솔직히 뭐 개가 어그레시브한 개들은 그렇게 보통 주인들이 잡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앉으라고 하거나 엎드리라고 해서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시킨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다음 지나가거든요. 이런 교육 훈련들을 이 미국 강아지들이 받고 있다 보니까 좀 사람도 이 강아지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주인에 대해서도 신뢰가 생기니까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 리시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개에 대해서 내가 이 개를 무섭다고 생각하는 순간 개도 그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위에 있네? 내가 이 사람을 겁줄 수 있는 가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적어도 개의 그 경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개를 캄다운 시키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성을 낮추는 거지. 네, 그럼으로써 이 목줄에 대한 리시에 대한 그 해방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입마개는 당연히 하는 게는 저는 못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동물권을 보장하면서도 동물이 이제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오너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좀 나에게 네. 공격을 하는 개가 있을 거다. 뭐 크기에 상관없이 저 개가 나에게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기로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개가 사람 두 명을 쫓아가서 사람들이 차 위를 올라가서 피신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편인 거죠. 이런 그 조금이라도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미국에서는 대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열심히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사회에서 그렇죠. 살려면, 우리 애가 초중고를 다니듯이 우리 개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소셜라이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개가 돼야지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소셜라이징 교육을 할 때에도 어린 애기서부터 노인까지 다 만나보고 어떤 인종이든 다 만나보고 그러면서 소셜라이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각인이 되다 보면 걔들도 자연적으로 공포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그런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좋네요, 좋네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휴스턴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휴스턴 소개 좀 한번 놀러 해주세요. 오세요. 아까 휴스턴 소개 또 간단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출장이 주로 그 서부 쪽, 실리콘밸리 쪽이 많이 네. 있어가지고, 휴스턴까지 가보지는 못했어요. 조이님 계신 동안 한번 가야 되는데, 휴스턴 어떤 곳인가요? 네, 휴스턴은 지금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첫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휴스턴은 오일 산업의 왕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 시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웬만하면 텍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할인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스턴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휴스턴 스페이스 센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스턴의 또 다른 이름이 스페이스딜이거든요. 스페이스 센터 나사가 지금 휴스턴 저기 북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휴스턴 놀러 오시면 나사를 구경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닐 암스트롱이 그 달을 정복하고 처음 맺었던 한마디가 바로 휴스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왜냐하면 휴스턴이 나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달을 정복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61년에 건립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1년까지 그 우주 왕복선을 이제 배출하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우주 정거장에 대한 운영이나 그런 업무를 지금 동반하고 있고 우주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뮤지엄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우주선도 일부 볼 수 있고 개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존 F 케네디와 그 닐 암스트롱의 대화 같은 것들을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 맞아요. 나사가 휴스턴에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주 정거장 이런 거나 뭐 그런 거를 또 연구하고 있으면 왠지 테슬라도 휴스턴에 연구소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있어요? 테슬라는 어스틴에 있고요. 테슬라 아, 본사가 오스틴에 어스틴에 있어요? 있고, 네, 음, 텍사스 어스틴에 있고, 네, 그래서 어스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삼성도 어스틴에 있고요. 아, 맞아요. 삼성 오스틴에 있어요. 삼성전자 제가 어스틴에 있어요. 아는 또 HPE도 휴스턴에 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IT 계열 회사들도 굵직한, 텍사스 네, 쪽으로도 굵직한 많이, 예, 많이 회사들이, 가죠. 네, 왜냐면 텍사스의 주세가 또 싸거든요. 맞아요. 주세가 부자주거든요. 중요하죠. 맞아요, 석유 산업 맞아요. 때문에 부자주여서, 네, 주세가 싸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천드릴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얼마만큼 휴스턴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우리 텍사스 사람들이 조지 부시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휴스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컬리지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텍사스 A&M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그 뮤지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대학마다 이렇게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서치를 해보시면 대학에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딴 라이브러리가 되게 있는 곳이 많고요. 그 뮤지엄도 그 같이 곁들여 있거든요. 또 거기도 음, 한번 보시면 휴스턴의 석유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텍사스의 전반적인 그런 그리고 조지 부시가가 또 약간 케네디가에 견줄 만한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걸출한 정치인들도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음. 네. 휴스턴은 그 미국으로 치면 약간 남부 쪽이잖아요. 날씨는 네. 어때요? 엄청 덥고 습한 편이고요. 여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이 거의 2년이래. 2달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겨울방학은 2주 정도 되고, 여름방학이 거의 2달인데,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애들이 진짜 뭐 일사병, 열사병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집에서 좀 데리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제 덥고 습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사실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는 지경이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걔도 그래서 굉장히 지쳐하고, 굉장히 해색되면서 그 땀처럼 침을 이렇게 뚜둑뚜둑 흘리는 그 정도로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털을 좀 밀고, 겨울에는 털을 좀 기르고, 그런 쪽으로 그러면 여행을 가볼까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몇 월에 가는 게 좋아요? 11월, 12월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음, 11월, 12월 아니면 3월. 3월에도 조금 덥긴 한데 그렇게까지 덥진 않거든요. 네. 음, 10월부터 11, 12,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정치가 또 한국에서 느끼는 거랑 미국에서 느끼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휴스턴의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없나요? 눈은 없어요. 저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저는 눈을 여기 와서 딱 2번 봤는데 굉장히 금방 녹아버렸고, 눈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눈이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조그만 눈으로도 눈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 그 눈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눈에 대한 어떤 그런 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눈이 잘 안 오니까 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일단 눈이 오면 휴교를 합니다. 휴교하고 회사도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음, 가다가 사고 가는 나고 길에 이럴까 봐. 사고가 난 것도 산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경찰들이 하이웨이를 다 막고 있어요. 되게 좋네요. 저는 예전에 폭설했을 때, 폭설했을 때도 출근 버스 타고 출근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 그까짓 거, 눈 그까짓 거, 뭐 홍수 그까짓 거 약간 이런 문화에서 살다가 와서 저는 처음에는 휴교를 왜 하는 거지? 왜 학교를 문을 닫는 거지?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 홍수 나서, 고등학교 때 홍수 났는데, 휴교 안 해가지고, 중간에 홍수 너무 심해져서, 오전만 하고 오후에 집에 가라고 했는데, 정말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물길을 막 걸어서, 걸어서 집에 막 그러니까.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상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아, 누가 미국에서는 들으면 이제, 진짜 네, 전쟁 때 그런 살았는 줄 자연재해? 알겠어요. 네, 자연재해 같은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눈에도 다들 문을 닫고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휴스턴이 아까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휴스턴도 한인타운 이런 데가 좀 크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휴스턴보다는 달라스에 많이 살거든요. 한국 아, 분들이. 근데 휴스턴도 음, 이제 작진 않은데 달라스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휴스턴이 음, 달라스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더 덥고, 달라스는 조금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 네, 아마 그런 것 같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인타운이라든가 한인회관이 있고, 네, 요즘에 특히 포장마차, 포차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오, 포차 새로운 테마, 유행? 네, 포차 테마의 술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으려나? 아무래도 신기하네요. K-드라마 이런 것들, 네, K-드라마를 많이들 시청을 아, 하시니까 그런 데서 보고, 네, 그리고 저가 아는 분들만 해도 K-드라마 보시는 분이 꽤 되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 서비스가 글로벌화 되니까 K-드라마도 많이 이렇게 나가나 봐요. 그럼요. 그러면서 뭐 제가 보지 않는 드라마도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K-드라마 얘기를 하면은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네, 아, 그렇군요. 물어봤는데, 그 드라마 안 봤는데, 이러면 또 찾아보고 이래야겠네요. 아이스 네, 브레이킹으로 맞아요. K-드라마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드라마 안 보셨으면. 그래서 써머리로 해놓은 거, 그런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아, 그죠, 대박 이런 그죠. 내용이구나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대화는 중요하니까. 네네. 휴스턴에서,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야구였나? 농구였나? 음, 휴스턴 팀이 제일, 뭐지? 챔피언? 거의 1, 네. 2위전까지 올라갔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서 지금 휴스턴이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 얘기 어,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오랜만은 아니었고요. 휴스턴이 네 번 네 번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총 여섯 회였나? 하여튼 진출을 꽤 많이 했어요. 포스트 시즌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쁘고, 작년에만 해도 휴스턴이 우승했거든요. 월드 시리즈를. 종목은 그래서, 야구?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달라스랑 붙게 됐어요. 텍사스 레인저스랑 휴스턴 음. 애스트로스. 그러니까 약간 더비처럼, 텍사스 그러네요. 더비처럼, 예, 누가 텍사스의 강자인가, 이런 그 타이틀을 갖고, 예, 일곱 번 경기를 치렀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우승하지 못해서, 다들 그 이후로 야구에 준우승하셨구나. 야자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비교하기 조금 약간 소박하지만 약간 잠실 더비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자기 사무실에 달라스를 응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아무 얘기가 없고 애스트로스 팬들도 아무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마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네. 야구가 이미 하고 있는 중이었고 뭐 몇 회 중이어서 지금 막 비등비등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지금 큰일 났어. 막 이랬던 네. 시점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생생하게 떨렸거든요. 기억이 나요. 네. 엄청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맞아요. 미국이 그 스포츠에 또 엄청 열정적인 나라잖아요. 미국의 4대 그쵸. 스포츠? 야구, 그쵸.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네 개가 제일 네.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휴스턴은 그 네 개 중에 몇 개의 그 구단이라고 해야 되나? 구단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풋볼 쪽에도 두 개의 구단이 있거든요. 그 하나는 휴스턴에 그 두고 있는 휴스턴 텍슨스라는 그런 풋볼 구단이 있고 텍사스 텍슨스라는 구단이 있고 하나는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구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달라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라스 텍사스 레인저스가 있고 추신수가 그 뛰었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있고 휴스턴은 애스트로스 저희가 스페이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애스트로넛에서 딴 애스트로스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구는 휴스턴 로켓츠가 있어요. 그 원래 음, 저희가 이제 로켓 만들려고 그 나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 그렇게 팀이 있고요. 네, 로켓츠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사실 네,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야구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죠. 그럼 휴스턴 로켓은 농구예요? 네, 농구, 바스켓볼. 그리고 음, 이제 베이스볼에는 no, 죄송해요. 텍사스 레인저스랑 그다음에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있고. 음, 그리고 애스트러스 네, 로켓. 역시 나사의 도시답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보면 그 애스트로넛을 그려놓은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음, 여기가 바로 스페이스 1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네요. 휴스턴은 스페이스 시티다라는 이제 시그니처 같은.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 시, 심볼도 약간 얼빗이라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음, 얼빗이 이제 우주에 있잖아요.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그런 걸 따서 음. 그렇게 네. 그래서 참 보면 얼마나 그 나사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렇죠. 뭐, 나사는 미국에서만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렇죠. 연구소이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그러면, 네. 네네. 그러면 그 자동차 번호판에 보통 이게 그림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네네. 텍사스주 휴스턴은 그 우주선이나 아니면 로켓 이런 모양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런스타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거의 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별. 그것도 네. 스페이스 그 시티에 약간 연계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텍사스의 역사에, 유구한 텍사스의 역사에 400년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400년 그, 역사요? 미국 전체 역사가 400년이니까 아, 그러네요. 얼마 되진 않았죠. 네, 근데 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면 택도 없지만, 어쨌든 아, 뭐, 텍사스가 그렇죠, 그 그렇죠. 원래 공화국이었거든요. 텍사스 리퍼블릭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런스타라는 그런 그러니까 별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외로운 별의 스테이트다. 그래서 그 론스타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음. 별 하나. 네. 아, 그럼 보통 별 별이 하나 그려져요. 그려진 거는 이제 그 텍사스주 휴스턴 요 근처에서 온 차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주의 이름을 위에다 쓰는데 텍사스는 굉장히 까맣게 텍사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네, 텍사스에서 왔구나. 그런데 이제 저 아, 같은 경우는 휴스턴에서 텍사스를 차로 벗어나려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외부 차량을 만날 일이 잘 없어요. 10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곳이면, 네, 외부 차량, 그 시간 정도면 거의 비행기 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벗어나려면? 여행을 갈 때, 걔를 무조건 저는 데리고 가거든요. 그 집에 누군가, 아, 그래서 걔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로드 트립을 많이 하는데, 로드 트립을 하면 이제 10시간, 보통 샌프란시스코도 저는 로드 트립으로 갔었거든요. 걔를 데리고. 그래서 아, 10시간 가서 그 텍사스를 벗어나기 직전에 한번 자고, 그 다음날 캘리포니아를 넘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샌프란시스코 가셨을 때 강아지 그 펫 프렌들리 호텔 이런 데 묵으신 거예요? 에어비앤비 주로 이용했고요. 음, 에어비앤비 중에서도 이제 펫을 받아주는 곳으로, 네, 그래서 이용을 음. 했고, 네, 저희 개가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집에 가면 잠을 잘 못 자고 창밖을 주로 보더라고요. 뭔가 저희를 지키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집에 오면 떡실실, 아, 집에 오면 이제, 경호하다가, 네, 아, 떡실실이 맞아요. 되고, 맞아, 맞아.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강아지가 같이 못 들어와서 지인분한테 맡기고 오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구름이 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많이, 이렇게 주변에 지인분 강아지도 맡아주고 맡기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일단은 저는 맡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개의 성향을 아직 제가 이제 다른 개가 왔을 때 저희 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맡아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저희 개는 제가 성향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맡기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얘는 문제가 없는 애예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개가 항상 입에 뭔가를 물어야 되는 타입이어서 그게 그 사람이 양말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양말, 수건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헝겊으로 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름이가 돼지기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돼지기를 뺏으면 이제 정말 손을 물릴지도 모르니까 돼지기는 뺏지 마라. 그 앞에 놔뒀어도 건들지 마라. 언젠가는 자기가 주워 먹게 놔둬라. 언젠가는 먹는다. 그런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하고, 예, 그거 외에는 굉장히 말도 잘 듣고, 네, 산책도 음, 그렇게 길게 필요 없는 애요. 아, 그죠. 빨리 아까 산책 지치기 너무 때문에. 길게 하는 거 네, 귀찮아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더워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더우니까 이제 오래 있기 싫으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겠다. 아, 제가 아까 전에 그 운동 얘기 한 게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이번에 네네. 이정님, 제가 자꾸 본명을 이번에 조이님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 녹음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검색을. 네, 그 대충 네, 얘기하신 거. 검색이 안 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아,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 근데 아까 그 검색해 보셨다는 게 농구 리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농구 리그를 하진 않고 저희 아이가 농구 리그를 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주니어 하이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한국으로 치면 2학년이 되면 이제 그 체육 수업 대신에 본인이 그 선택한 종목의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육 수업을 안 하고 음, 그 농구 팀이라면 뭐 팀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농구 경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아이가 유스 농구 팀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음, non-draft 팀이어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고, 지금 팀에 한 10명 정도 애들이 있는데 1월부터 이제 리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프랙티스를 하고 있어요. 주 2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학년에 스쿨 팀에 음.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애도 지금 농구를 엄청 준비하고 있죠. 아, 그러면 학교 농구부고, 또 리그가 따로 있어서 그 학교 네, 농구부들끼리 농구 리그 해서 경기도 하고, 뭐, 요런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따로 음, 그런
또 따로 사설 농구팀이 있어서 그 농구팀들끼리 또 리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잘하게 되면 AAU라고 하는 그런 팀에 소속이 되면 이제 거기서 다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이스쿨 팀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역량을 발휘하면 그 좋은 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 가서도 농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뭐 3억 인구 중에 말도 안 되게 NBA에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에이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그런 한계가 어느 순간에는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는 다인종이고 애들이 큰 애들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그만둘 수밖에 없지만,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래도 즐길 수 있으니까 농구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기가 미래에 뭐 회사를 들어갔던 대학을 가서든 뭐 어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때도 놀 때도 농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미국은. 그래서 일단 시켜보고 있어요. 전 조이님이 농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지금 키가 아니, 얼마 되지 워낙 않잖아요. 운동을 잘 했고, 또 운동을 우리 유단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농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리그가,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메이저 리그부터 뭐, 마이너 리그, 밑에 하위 리그가 쭉 다 있을 네, 거고, 아마추어도 또 뭐, 있고. 야구도 그렇고, 뭐, 농구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리그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리그를 저 들어갔나? 상당히 이렇게 인기가 생각을 했는데, 음, 음.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애가 지금 예, 아드님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역시, 그런 게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활동적으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학창 시절에. 음, 그런데 이제 맞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 엄마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운동을 했냐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운동한 거 없으니까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뭐 자유투 연습, 뭐 이런 거, 무용했다, 이렇게 말할 피구, 수 없어. 우리는 무용은 다 줄, 듣잖아요. 줄넘기, 이단뛰기 이런 거. 무용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여기는 너무 막 피겨 스케이팅, 뭐, 응?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우리 이제 무용했잖아요. 아라베스크, 뭐, 3단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여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집 엄마도 농구를 학창 시절에 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음. 공부만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공부조차도 하지 않았기 내가 보호해주려고 말 안 하려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때문에 할 말이 게스트 없더라고요.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구는 직접 선택한 거예요? 아드님이? 원래는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5학년 때 친구들이 다 농구를 좋아해서 걔네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농구에 음,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고, 농구 선수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자기가 이런 스타일의 농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런 팀에 들어가서 농구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매일 연습하고 매일 거의 나가 있어요. 얘도 음.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농구팀은 바스켓볼 네. 로켓? 휴스턴 로켓? 휴스턴 로켓츠. 조금 잘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야구는 그래도 꽤 잘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야구보다는 농구를 더 좋아했나 봐요. 남자애들이 희한하게 야구보다 농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도 다 농구를 아, 하다 보니까 예, 같이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구를 처음부터 시켰던 엄마들은 꾸준히 야구를 시키고, 이게 7세 때부터 다들 뭔가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음, 스포츠를. 스포츠를 음,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야구를 했었는데, 야구도 뭐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음. 흐지부지 돼서 이제 지금은 농구로 돌아섰죠. 아,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농구는 주로 음, 실내에서 많이 하고, 야구는 무조건 실외에서 해야 그쵸. 되니까, 아이들이 야구나 풋볼은 무조건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더워서 농구를 네, 선택했을 수도 소문이 안 좋아요. 있겠다.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네. 아, 이제 테니스도 농구 있는데, 꿈나무. 예, 음, 음, 테니스도 있고, 농구 골프도 꿈나무로. 있고, 예, 있는데, 우리 애는 농구로 하니까, 가는. 느긋하시겠어요. 어느새 자라가지고 중학생이 돼서 농구 꿈나무가 됐어.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다 태우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음, 휴스턴도 되게 좀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땅덩이가 크고 사람도 많고 이런 거예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휴스턴 약간 외곽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개인 주택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주택보다는 이제 빌딩 아파트에서 살아야 음, 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도심에 음, 가면 차가 너무 일단 많이 막히고 그리고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학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학군을 선택해서 오다 보니까 조금 외곽으로 오긴 했는데 이 음, 학군이 텍사스에서도 알아주는 학군이고, 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학군이어서, 대신 여기에 이제 에이전들도 많이 살고 있긴 해요. 그 때문인지. 음, 열심히 픽업 드랍을 다니시는군요. 네, 그거는 이제 엄마의 숙명? 여기서는. 아, 그러면 요즘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은 없어요? 전 요즘 줌바에 좀 빠져 있어요. 줌바라는 그 댄스 스포츠에 빠져 있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에어로빅이랑은 좀 다른데, 그 남미 라틴 댄스를 접목해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댄스여서 되게 신도 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군무 출 때 그 짜릿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줌바. 네, 저도 줌바 접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 하와이 놀러 어, 갔을 때 그 호텔 액티비티 중에 줌바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가족들 이제 다 대동해서 여행 갔었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줌바 그럼요. 강사분이 되게 뚱뚱한 그 백인 남성 분이었는데 에너지가 음, 정말 넘쳤어요. 그리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근데 그거에 음, 너무 신기하시기도 하고 흥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줌바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에어로빅 네, 같은 거는 한국에서 할 때 뭔가 그 동작 하나 틀리고 이러면은 되게 당황하고 못 쫓아가면은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음. 거기는 동작을 틀리게 해도 약간 내 바이브에 네, 맞춰서 맞아요. 약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틀려도 더 신나게 막 막춤 추듯이 이제 동작 하나도 안 네, 맞아도 그냥 자기 나름의 바이브로 음악을 즐기면서 하면 되는, 약간 그래도 되는, 약간 분위기적인 합의가 있는 운동이어가지고 되게 네, 신나게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사람을 저, 치열업 시켜주는 약간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굉장히, 끝나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오늘 되게 재밌었다. 즐거웠다. 항상 추면서도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운동이다. 특히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천해줄 만한 운동이다. 그런 그 생각했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네, 중에 하나인. 네, 그런 거 사실 많지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미국 가시더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근데 미국은 그 운동에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골프 치러 오시고, 그리고 아무리 나이 드신 뭐 분들도 피트니스 가면 그 조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트레드밀 같은 거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덤벨 수업 듣고 요가 같은 거 하시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리고 줌바 수업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건강하게 사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오기 전에는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늦게까지 술 먹고 노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었는데 별로 그런 사람이 없고 굉장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히 좀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점도 좀 배울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일례로 이제 제가 산책할 때 보면 엄청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음. 것도 그 반증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조이님도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남편분이 이제 미국으로 직장을 옮기시면서 같이 가족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그리고 또 휴스턴만의 약간 또 다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음,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네. 되게 잘 적응한 것 같고, 또 좀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좀 에너지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약간 그래 보여요. 제가 잘 보고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약간 그런 것 네. 같아요. 얘기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 다 됐다.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미국인 다 됐네. 음, 많이 바쁘고, 또 나름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되게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바이브가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하루를, 그 오늘 현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됐고, 줌바도 되게 큰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추면서 제가, 나의 소중함, 내가 이렇게 할 때가 내가 되게 즐거웠구나.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침마다 구름이하고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그 걷는 시간에 구름이하고 눈 마주치면서 서로 교감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저한테 포지티브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좀 요즘에는 하루를 살아도 허투루 살지 말고 열심히 살자.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던 20대 조이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굉장히, 즐겁게 네, 놀자 아니었어요? 맞아요. 열심히 놀았죠. 근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약간, 또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해외에 나왔지만 친구들하고는 그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추억도 가끔 하게 되고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굉장히 여기가 남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렇죠. 네. 도시의 동네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도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경상도 사람들이 정이 없진 않거든요. 좀 무뚝뚝할 뿐이지. 근데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음. 사는 데가 다 비슷비슷하게 여기도 좀 무뚝뚝해도 인사는 다 할 거 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친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 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요즘에는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여유가 좀 생겨서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도 이제 소통하면서 줌바 친구인데 줌바 친구이면서 네, 이제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중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또 인스타 친구잖아요. 인스타 열심히 네네. 팔로우하고 있는 거 보면, 잘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검색해봐야겠어요. 저희 동네 근처에 줌바 있는지. 진짜 한번 네, 다녀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웃게 해주는, 나를 웃게 해주는 맞아요. 운동? 맞아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든다라는 표현이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웃는 일이 줄어드는 게 좀 슬픈 것 음, 같은데, 뭐 그렇게 웃는 일이 많아질수록 좀 삶이 좀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카우랑 말랑이, 고양이 두 마리를 또 입양했고,
원래 있던 초코코코 이렇게 애들 그냥 노는 것만 봐도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는 약간 어 서비스도 그런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저희 재채기를 그 하고 있어요. 공식 인스타 채널에 구름이 사진이랑 영상이랑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네네. 올려드릴 테니까, 네,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도 구름이의 이 예쁜 얼굴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까 싶어요. 이제 네. 할로윈은 끝났을 것 같고, 이제 크리스마스 네네.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남편분이 맞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휴스턴의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어때요, 분위기가? 그래도 최대 명절답게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가요? 휴스턴이 저기 이제 저희 동네만 해도 지금 엄청 데코레이팅을 다들 열심히 해서 막 그 라이트도 엄청 예쁘게 달고 집집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밤에.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제 산타클로즈를 위한 쿠키도 만들어서 쿠키랑 코코아를 만들어서 올려볼 계획이고요. 우리 개가 먹을 수도 있지. 그럼 그렇고 나무가 집에 있는 뭐 백야드나 프론트 야드에 있는 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데코레이팅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사오셨어요? 저희는 집에 트리가 있어가지고 그 집 안에 지금 데코레이팅은 다 했고요. 집 밖에는 그 약간 바람 인형 같은 그런 인형 음, 풍선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데코레이팅 하고 라이트 이용해서 데코레이팅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 집만 안 하면 왠지 뭔가 이상해 보이는 다른 어색한 집들 다 느낌? 하는데 이 집 안 하면 약간 구멍 난 것 같은 네, 느낌. 네, 네. 아, 그러네요. 아, 그 할로윈 때는 어땠어요? 휴스턴 할로윈도 화려한가요? 그럼요. 저는 할로윈 때 저는 인디언으로 변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구름이하고 산책을 하는데 동네 분이 저한테 나 너 알아? 너 인디언 개 맞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 마을 행사구나, 마을 왔었고. 행사.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앞이 약간 컬더색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공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막 거의 한 뭐 70명, 8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단체로 퍼레이드도 하고, 네, 단체로 트릭 or 트리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요. 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 고민되네요. 할로윈 때 놀러를 가야 되는지, 크리스마스 때 놀러를 가야 되는지. 할로윈은 10월 말, 맞죠? 10월 말, 네, 10월 마지막 주? 31일. 응, 응. 네, 크리스마스는 이제 12월 연말, 25일. 무튼, 휴스턴은 10월 이후에 네, 놀러를 10월 이후. 가야 날씨가 10월과, 좋다. 네, 3월 사이, 그때가 가장 날씨가 괜찮고, 왜냐면 여름엔 더워서 못 돌아다니세요. 아까 얘기해주신 좋은 명소들도 구경하고, 계신 동안 네, 꼭 네, 놀러를 가야겠어요. 사실 한국에서 휴스턴 네. 가기가 직항이 없어가 조금 힘들기는 맞아요. 쉽지 해요. 않아요. 네. 보통 어디서 연결해서, 한국 들어오실 땐 보통 어디서 연결해서 들어오세요? 저는 LA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통해서, 네, 음, 갈아타는 편이고, 네. 거기서도, LA에서도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0시간 정도 걸리겠다. 한국까지 들어오려면. 네, 네. 그래서 트랜스퍼까지 지금, 해가지고. 네네. LA가 거의 12시간, 13시간 걸리고, 그다음 5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이제, 그리고 이제 LA 공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트랜스퍼,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휴스턴에 도착하면 이제는 약간 집에 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쵸. 그 이제 달라져. 7년 차면, 네. 네. 7년 차면 한국보다 미국이 집 같은. 오히려 이제 한국에 가면 진짜 바보 같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빨리빨리 돌아가고 막 좁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서울은 막 맞아요. 지하철도 빽빽하고 있는 맞아요. 약간 어쨌든 외곽 지역에 사시다가 도심으로 정말 인구 밀도 엄청 높은 뭐 음, 서울 주로 한국 들어오시면 병원도 다니고 이러니까 서울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괴리감이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쵸. 모르던 곳이 그렇기도 하고. 아닌데 어색한? 음, 음. 그 대신 팁을 안 내서 좋긴 해요. 아, 근데 휴스턴은 낮는데 팁도 좀 낮지 않아요? 이건 비슷해요? 20%? 팁 8, 20, 22. 어떨 때 많을 때는 25까지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음, 점심 먹고는 18%, 그리고 저녁에는 20% 정도를 내고 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액수가 크고, 요즘에 물가도 좀 올라서 팁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아, 팁의 퍼센티지는 뭐 도시랑 상관없이 거의 평균적인가 봐요. 봤을 때 예전에는 16, 18, 20 이렇게 퍼센티지 있었던 것도 봤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는 20%부터 시작하는 팁이 이제 체크로 음, 있었거든요. 20, 22, 24. 조금 이름 있는 레스토랑이긴 했는데, 그리고 또 네.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셀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네. 데는 듣기로 팁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주문하고, 내가 네. 가져오고, 내가 또 트레이도 네. 갖다 놓고, 이런 경우는 내가 서비스를 받은 게 없으니까 팁을 안 내도 돼.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노팁이라는 버튼이 있기도 한데, 네. 가끔 어떤 포스기는 노팁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래서 음,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팁을 안 내려면 0이라고 하고 음,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0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기가 조금 좀 미안해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1불 뭐 이렇게 누르는데 그쵸. 커피가 3불인데 팁을 1불을 내야 되는 약간 그런 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가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역시나 특히 이제 미국의 팁 스타벅스 같은 데 문화는 가면, 네, 한 뭐 5불짜리 커피를 시켰는데, 뭐 2불 뭐 이런 식으로 팁을 주게 되면, 네, 네, 굉장히 좀 맞아요. 크죠.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래서 저는 네, 맞아요. 스타벅스 같은 곳 가면 사실 좀 짠순이로 보일지 음, 모르겠지만 팁 잘 안 줘요. 그 체크할 때 노팁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우버 같은 거 탈 때도 팁 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버도 팁을 줘야 되나? 이러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노팁 이렇게 스와이프하고 노팁하고 후다닥 내. 음. 우버이츠도 약간 팁이 15불부터 15%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에 대한 팁이. 아, 배달료가 있고 또 팁이 따로 배달이 따로 있어요? 있고 팁도 따로 있어요. 우와, 무서운 팁의 근데 나라. 이제 팁을 많이 안 줬을 때 뭐 내 음식에 침을 뱉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10%를 선호합니다. 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역시 한국은 그런 게 다행이다. 아, 오늘 되게 장시간 녹음을 했어요. 오늘 아, 방송해보니까 어때요? 처음 아니, 시작했을 너무 때랑 지금? 재밌었어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살짝 긴장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긴장도 많이 낮아지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은 네, 그런 음. 시간이었습니다. 아, 사실 미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예전에 뉴욕 편에서 제가 다루긴 했는데, 현지에 계신 분이 직접 얘기하는 또 다양한 정보들이 좀 또 새롭기도 했고, 또 휴스턴에 네, 대해서 재밌는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저의 친구를 또 이렇게 방송을 계기로 또 긴 시간 통화를 하게 돼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왠지 이 편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어, 되면 또 게스트 출연을 제가 또 협박을 네네, 해주면서 한번 그럼요. 또 휴스턴 언제든지, 2탄. 네. 언제든지. 약간 조이의 휴스턴 뭐 이렇게
휴스턴 리포트, 뭐 이런. 예, 휴스턴, 약간 특파원 같은, 독스앤더 네네. 시티의 휴스턴 특파원 같은 느낌으로 우리 조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장시간 녹음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아, 친구. 아니에요. 방송 말고도 전화할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음, 건강하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크리스마스 영상도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초코도 인사한다. 초코 안녕. 자,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 안녕. 그리고 에피소드 10개를 송출한 기념으로 여러분께 깜짝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해요.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찰칵이 김하연 작가님의 2024년 달력을 10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독스앤더시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셔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좋았던 에피소드 관련 피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10분께 이 달력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이 받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 인스타그램 조회도 좀 있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동료 차원에서 이벤트를 해봤습니다. 12월이잖아요. 12월은 선물을 주고받는 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달력 선물 드리려고 해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히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